네, 지금 관련된 내용 속보 통합당 상임 정국위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원래는 상임 정국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정국위 전체회가 열려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의결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국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마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연기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동 해산으로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발표가 최종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전국위는 그럼 무산돼 버리고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3선 이상 중진들 얘기 당선인 총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하거나 네. 그런 논의가 또다시 한 바퀴 또 돌아가면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무산될 가능성은 이미 있었고요. 저건 상임 정국위 멤버들이 이렇게 급하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하여 일단 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낙선도 하고 괴롭고 빨리 이 체제를 김종인 체제로 만들고 떠나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그거는 미래통합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그다음에 조기 전대, 그다음에 대표 권한대행이 바로 비대위원장이 돼서 이제 그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네. 그런 몇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맥락을 따지면 사실 상임정국이 전에 당선인 총회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이 뭐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의 지금 특성상 계속 당내에 이견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당선인 총회에서도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앞으로 이제 힘을 실어서 갖고 가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상임정국위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연기로 해석할지 무산으로 해석할지 뭐 그건 다시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좀 현실화되기는 아무래도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은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과는 만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카드는 유효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합당의 상황이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절차나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의 전체적인 향후 지향점은 중도, 중앙, 수도권, 젊은층 이런 거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합당의 현재 그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다선 의원들로서는 더 이상 어떤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네. 당의 여론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 카드는 난관 속에서도 계속 검토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걸 연기로 해석할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무산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열겠다 안 열겠다는 다시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온데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가 해야 될 역할을 명확하게 누군가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지금 지도부가 총선 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반성하고 역할을 명확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 얘기를 하다 보니 김종인 그 전 위원장도 정권을 갖겠다, 뭘 하겠다, 40대 기술은 저는 정치권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간택으로 40대 기수가 됩니까? 정치는 자체 발광이에요. 스스로 내가 40대가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야지 대충 요런 사람이 있으니 좀 해봐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낳은 것은 저는 지금 지도부가 대부분이 낙선하시다 보니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 네. 예, 그거에서 벗어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명확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태극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이 결별하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만이라도 야무지게 해달라는 요청, 예, 그것을 역할로 부여하는 것 이렇게 하면 저는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바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5.18 문제, 또 탄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더 이상 흐리멍텅하게 뭐 물에 물 탄 듯 수레를 탄 게 아니라 5.18 확실하게 이것은 국민의 역사의 평가에 이제 당이 따르겠다는 그 선언. 이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있다는 선언 등등을 할 예정이고 좀 전에 하신 그런 얘기들로 지금 그런 의지가 있는데 예.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시간과 절차 그리고 전반적인 당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기대감, 김종인 그 비대위에 대한 나름의 이제 기대감은 표시해 줬는데 출범이 돼야지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혹시 강수를 둘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뭐 당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죠. 사실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선 당직을 전혀 맡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이거는 당의 정통성 있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최 의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괴멸적인 총선 패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당에서 좀 더 논의를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그럼 과연 비대위가 필요하냐 아니면 정통성 있는 전당대로 갈 거냐. 우리 당이 뭘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 전에 우선 그냥 다 대부분 낙선했으니까 빨리 누군가한테 넘겨주고 가겠노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계속 토론을 해서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그럼 비대위로 갈지 전당대회를 할지 누가 그럼 그 미래통합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 와서 이루고 싶은 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와서 이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당의 총회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뭐 아닌가 봅니다라고 하고 뭐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휴일이 지나고 좀 뭐랄까 연휴 기간이 뭐 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데 뭐 당장 이제 내일 상임 정국위를 다시 열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5월 초가 되면 다시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정을 이제 전망을 한 다음에 이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뭐 김종인 비대위로 의견이 이제 뭐 하나로 이제 크게 이제 모아진 것도 아닌데 네. 원내대표를 뭐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중진들 입장에서는 사실 중진들 입장에서도 김종인 비대위가 나와서 이제 좀 자신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당내 여론, 당의 이제 중진들의 여론도 김종인 비대위에서는 이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강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임 정국에 무산이 되든 연기가 되든 이런 상황이라면 앞서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소셜 미디어에서 통합당의 다선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맥락에 있어서는 그냥 그 김종인 비대위를 뭐 비판 없이 추종하는 거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맥락에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 이게 무산이 되고 나면 더 이런 어떤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당내 목소리 더 확장되고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부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김종인 비대위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저는 그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표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의 이 생명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를 비토하는 것이 그런 곳 홍준표 당선자를 이게 당선자에게 우호적인가 그거 아닙니다. 맞는 말씀. 예, 지금 정확하게 상임 정국위에 참석하셔야 될 분들은 이게 절차상으로 너무 급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을 달라 무한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그게 이제 잘못된 언론 보도라고 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죠. 언제까지 비대위를 한다? 이 비대위의 역할은 뭐다? 이걸 분명히 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사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만만하게 볼 뿐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좀 심재철 권한대행이 지금 지도부하고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다시 안을 냈는데 또 상임 정국위가 무산된다. 이러면 그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무산되는 일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말 좋은 지적이시죠. 좀 이제 홍준표 전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뭐 영남 다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홍준표 당선인이 당에 들어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당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사실 그 과거에 새누리당 이런 당이 이제 부패, 무능 뭐 이제 이런 인식은 많았지만 굉장히 이미지 자체가 너무 요즘 그 젊은이들 말로 이른바 구린 이렇게 그 비호감 정당으로 떨어진다는 홍준표 당시 대표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문슬람, 막 입에 탐기 뭐하지만 2대 XX 애들, 뭐 이제 이 돼지 흥분자 말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막말 비슷한 퍼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제일 큰 문제가 비호감도가 뭐 60% 넘은 정당 아닙니까?
비호감도가 100%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김종인 비대위 좌초니 뭐 이거와 관계없이 홍준표 당선인의 입성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네. 예, 조금 전에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입에 담으셔서 제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전달 안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이 다 이게 네. 또 연상돼 인식이 되는 내용이라서 네. 곤혹스러운 제가 상황이었나요? 곤혹스럽죠. 아니면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근데 어쩔 수 그랬습니다. 없으니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의 40대 기술론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출연했던 요 앞코너에 나왔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정치인을 이제 거론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당내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어떤 견제적인 포석이 방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인물을 발굴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인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총선 반성을 안 하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은 옛날로 치면 전쟁이에요. 다행히 투표로 투표하니까 안 죽을 뿐이죠.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거 아닙니까? 지면 진 정치 세력은. 네. 그런데 그런 전쟁 시기에 미래통합당에 있는 모든 자원을 똘똘 뭉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예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광주에 출마 안 되니까 그거 거절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 출마하는 거 반대한 건 그건 상식적으로 합당하지만 그 양산을 출마하는 것도 반대하고 김태호 의원도 내치고 자원들을 다 내치고 미래의 대권 경쟁 후보로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새 비대위원장이 하실 일은 2017년에 대권 나왔던 후보는 뭐 시효가 끝났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2017년 대권 후보들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중진들 소중한 자산이다. 영남 다선들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면서 그걸 모아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모아서 시작을 해야 돼도 모자라는데 다 끝났다. 그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소중한 자산에 해당되나? 아니 2017년 대선 후보라고 그거는 하시니까. 개별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2017년에 나온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유승민 저는 네. 유승민 의원 전 훌륭한 자산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그렇죠. 전 대표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들은 다 내치고 40대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추측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럼 얼마나 미래통합당이 축소됩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40대 기술론의 유력 후보로 이제 지목이 됐던 김세현 의원 뭐 다 아시니까 김세현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요. 40대가 아니래요. 830 이른바 80년대생 30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 뭐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뭘 만들어줘서 인물이 새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체 발광을 해야 되고 지난한 고민을 해야 되고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이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 별명처럼 짜르식으로 무언가를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때문에 일이 저렇게 된 것 같고 저는 김세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까지는 안 갈지언정 굉장히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830 세대인데 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830 세대라는 걸. 근데 이제 당에서 이렇게 좀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어느 당이든지 그리고 어느 정치 세력이든지 필요한 일이고 그걸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대 교체가 있어야죠. 언제까지 이제 나이 많으신 기득권 남성들이 이제 정계를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원하고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 정치가 가야 될 어떤 방향 그리고 정책 노선 이런 걸 논할 때 이제 이 세대라든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할 거냐 그건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가 뭐 추진하는 예를 들면 지금 뭐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방향이라는 것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이를테면 어느 정도는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뭐 중도를 똑같이 향한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그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노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권 주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거를 두고 주장을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요 한 말씀만.
그럴라면 공천을 잘했어야죠. 당선 가능한 지역에 380을 공천했어야죠. 저 말이 이게 공허하게 들리는 건 민주당의 경우 이번에 소위 830 세대 이하가 8명이 당선됐습니다. 네. 그리고 45세 이하로 치면 10수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40대 대표가 해냈냐? 아니에요. 떠나겠다는 이해찬 대표가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리더십은 이후에 대권 주자를 키우는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이해찬 대표 같이 진짜 선당우사하고 측근들 다 내치고 그리고 총선에 이길 사람이 이렇게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선자 중에 비례 빼고 지역에서 380 된 사람 있어요? 40 배현진 후보 한 명 있죠. 예, 그 한 명인데, 뭐 그렇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뭐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예외적이고 우연적인 앵커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처럼 대학생 위원장이 예. 되잖아요. 또 청년 위원장이 지역구에서 삼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냥 이기가는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런 풍토를 바꾸어 나가는 거지 갑자기 풍토는 안 만들어 놓고 우리 380을 키우겠다. 380을 내세우겠다.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이건 선거 결과론적인 것이죠. 그렇게 공천을 잘못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그거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정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